물었던 것입니다. 언니, 여기 상표권 같은 거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못된 것들은 변호사 대동에서 와서 역으로 당신들이 우리 가게를 복사했다고 소송을 걸기도 한다잖아요. 아, 무서워. 차라리 건들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어차피 지역도 다르잖아요. 아가씨는 어깨를 부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너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가게 레시피에만 정성을 쏟았지 상표권 같은 건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아가씨의 말을 듣더니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뜬금없이 서방님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로 말이죠. 남편은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없는 구석으로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치워주었습니다. 서방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형님, 요즘 가게가 많이 바쁜가요? 아니, 애엄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없어요. 전화해보면 매번 만두가게 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참다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서방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많이 나와서 도와줬던 편이긴 했는데 요새는 자식들 학원 때문에 좀 뜸하긴 했거든요. 그치만 그 와중에도 도와주려고 한 건 사실이니 남편이 대신 서방님께 사과를 하더군요. 아, 미안하네. 이번에 알바생이 좀 자주 아파서 그랬어. 우리 처지에 알바생을 또 고용할 수는 없고 일손은 필요하고 미안해 진짜. 남편은 서방님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정만 생각했지 아가씨네 가족들이 힘들어할 줄은 전혀 몰랐지요. 낮 시간에 잠깐 있다 가는 거라서 편하게 생각했던 건데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밤낮으로 불러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이혼할 뻔했다고요. 밤에 이상한 남자가 데려다 주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여기 알바생이라고. 저요, 그런 걸로 쪼잔하게 구는 남편 되는 거 싫어요. 그래서 형님한테도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냈고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미안해. 근데 밤에도 늦었어? 남편은 서방님의 말에 순간 제 눈을 쳐다봤어요. 저도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분명 우리는 낮에만 아가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밤이라니 얼토당토한 말이어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가씨가 또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남편은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땐가 보다. 그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남편은 말을 하면서도 찝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옆에 있는데도 식은땀이 나더군요. 더군다나 우리 알바생은 죄다 여자였습니다. 맞아. 그날 우리가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우리가 손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부탁을 했어. 남편은 서방님 앞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더군요. 아가씨가 어디 가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게다가 남자 알바생이라는 말까지 거짓말을 하다니요. 다행히 서방님은 저희의 반응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날 내가 데려다 줬어야 했는데 내가 아프고 그래서 못 데려다 줬어. 그래서 내가 알바생한테 데려다 주고 가라고 시켰거든. 아, 그런 걸로 오해할 줄은 몰랐어. 미안하네. 밤에는 일 좀 안 시키면 안 되나요? 형님 돈도 많이 버시면서 알바생 좀 더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시키더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세요. 그래야 저도 만두가게에서 일하다가 늦는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저도 왜 이런 일로 싸우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방님은 말을 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딱 그 말만 하고 가는 걸 보니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얼굴도 불그락 푸르락 빨개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팔아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지요. 그동안 알바비 아끼려고 아등바등 일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신 아가씨를 부르지 말자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더 이상 오해받으면 안 됐으니깐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 가게를 찾아가기로 했던 결전의 날이 다가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조언 때문에 저희는 망설여졌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예측이 안 갔기에 더 두려웠지요. 역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남편은 의지를 보였어요. 새벽부터 잠복하자. 그래야 사장이 누군지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 두고 봐. 그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다음날 저희는 정말 꼭두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아무리 추리를 해도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저희는 간판불조차 켜지지 않는 만두집 주변을 맴돌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지요. 차 안이 너무 추운데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시동도 켜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가로등 아래로 어떤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곤 그 만두가게 쪽으로 향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뒷모습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만 했어요. 추리를 하려고 해도 연상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멀리서 지켜보다 보니 더더욱 짐작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 여자가 무슨 억가심정으로 우리 가게와 같은 만두가게를 연 건지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답답해진 남편은 그냥 가게로 들어가서 단판을 짓자고 하더군요. 저도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가게와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남편의 여동생인 아가씨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본 순간 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저 역시 정체가 아가씨인 게 드러나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상황 정리에 혼란스럽더군요. 남편은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가씨의 멱살을 붙잡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야, 너 네가 여기 왜 있어? 와,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아, 참네. 남편은 가게 안을 휘 둘러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 동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보고 놀란 건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여기 어쩐 일이야? 진짜 오빠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진짜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 아가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너무 상황을 순순히 인정해서 어이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으니 차라리 무릎 꿇는 쪽을 택하더이다. 저는 아가씨에 대한 배신감에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아가씨,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나, 우리 가게를 똑같이 복사했다길래 설마 했는데 아가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 가게 알바해준다고 하면서 이 레시피들을 다 빼돌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네요. 그쵸? 죄송해요.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주세요, 언니. 아가씨는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 모습이 하도 얼척이 없어서 반쯤 혼이 나가 있다가 남편은 본인 여동생을 억지로 일으키고 자리에 앉히고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도대체 이러는 이유나 들어보자. 네가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런 가게를 차려?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 다 가져다 주고 그 외 수입도 많다면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사모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 가게 네 남편은 아냐? 오빠 미안해. 남편은 몰라. 미안해. 내가 오빠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욕심이 났나 봐. 진짜 미안해. 아가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 가게가 그렇게 욕심이 났다면 우리와 심각하게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같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우리가 나 몰라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도 이해가 안 됐는데 잠시 후 저희는 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문이 막히는 일이었지요. 어떤 남자가
아니, 저번에 본 그 젊은 직원 남자가 그 가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지요. 자기야, 나왔어. 오늘은 문 빨리 열었네? 그 남자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분명 아가씨한테 친근한 듯 자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음이 되고 말았지요.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일인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충격을 받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남자도 잠깐 얼음이 되었다가 저희 눈치를 보더니 다시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는지 달려들어서 그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우리 동생하고 당신 무슨 사이야? 자기라니? 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저기요, 지난번에 우리 봤죠? 그때 그 사람 맞죠, 당신? 사장님 얼굴도 안 봤다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안 갈 테니까 이 팔 좀 놓으시죠. 뻔뻔한 거 보소. 당신 그때 알바생일 뿐이라면서 연기였어? 당신 도대체 우리 동생하고 무슨 사이야? 남편은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남편과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 도저히 안 되겠던지 아가씨 얼굴을 슬쩍 보고는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동생분하고 사귀는 사이예요. 됐어요? 뭐?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뭐라는 거야? 내 귀가 잘못된 건가? 우리 동생은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뭐? 내 동생하고 사귀어? 남편은 혈압이 올랐는지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기만 했지요. 참 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귀는 사이예요? 애 아빠는 어떡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분은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울지만 말고 얼른 말을 해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하죠. 죄송해요 언니, 제가 다 말할게요. 사실은 저 이혼하고 싶은데 참고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저 완전히 쇼윈도 부부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을 만났고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직원일 뿐이라고 딱 잡아떼던데 설마 아가씨가 이 가게 차려줬어요? 아가씨 돈으로? 세상에, 대출만 좀 빌려줬어요. 집 명의로.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가씨가 집 명의로 대출을 해줬다는 말에 남편의 눈은 더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코에서 황소처럼 콧김이 새어나왔지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뭐? 세상에 집 명의로 뭘 해줘? 이 가게가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눈앞이 깜깜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집 명의로 대출까지 해줬다니요. 그 집은 분명히 대기업 다니는 심해부가 산 집일 텐데 말이죠.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남자가 아가씨 옆으로 가더니 부축을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남편은 더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생 꼬셨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정주부를 왜 건드려? 정체가 뭐야? 그래놓고 이 가게도 내달라고 했어? 뭐요? 내가 먼저 꼬셨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저 여자가 너무 안 됐어서 잠깐 만나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가게를 내주면서 그 만두가게 레시피를 빼돌린 것도 다 저 여자가 한 짓이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유부녀인 줄도 몰랐고요. 그 남자는 남편의 추궁에 기분이 나빴는지 억울하다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더군요. 아가씨가 외간 남자와 함께 이 가게를 열어줬다니요. 정말 이혼이라도 해서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던 걸까요? 아가씨는 나 몰라라 하는 직원에게 충격을 받았던지 그 남자를 붙잡고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남편 있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 왜 몰랐다고 그래. 그리고 이 사업 아이디어 당신이 낸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다 나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당신이나 꼬시고 가게도 열어준다면서 대출까지 받아왔잖아. 난 너랑 달라서 거짓말 못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싸워요? 아가씨가 속 시원히 다 얘기해봐요. 왜 저희 가게 레시피까지 빼돌리면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었는지 다 얘기하라고요. 안 그럼 진짜 서방님한테 모든 걸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가씨가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는 말에
화가 났고 결국 아가씨의 남편인 심해부한테까지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사태를 심해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요. 알고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깐요. 아가씨는 저를 원망스러운 듯 노려보다가 이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능력 있는 남편하고 사니까 좋겠다고, 복이 겨웠다고. 근데 저는요, 남편하고 정말 다 안 좋았어요. 아이 때문에 겨우겨우 산 거라고요. 그래도 돈 많이 벌어오고 가정적이니까 참고 산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사람이고 여자잖아요. 아가씨는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이런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남편은 아가씨의 말에 더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라는 게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정으로 의리로 사는 거지. 평생 얼굴 보기만 하면 설레고 심장 떨리고 그런 사이일 줄 알았어? 도대체 너는 언제 철이 들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매제가 불쌍하지는 않아? 게다가 집 대출이라니. 부모님 아시면 너 다리 몽둥이 나만 하진 않을 거야. 이걸 다 어떡할 거야? 오빠 미안해. 근데 나 이 가게 계속 열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이혼해서 이랑 이 만두가게 하면서 살고 싶어. 우리 이 정도만 돈 벌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아가씨는 점점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아가씨가 이혼한다 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두가게를 계속하고 싶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엄연히 상간남하고 열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이혼을 하든 이혼을 당하든 상관없는 거지만 이 만두가게는 저희 피 같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만 이 레시피 물려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간판 내리고 접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한 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달려와서 저를 다시 가로막더군요.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그러죠. 정리할 시간은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마무리 지으세요. 제 목소리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는 결국 아가씨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가게를 나왔죠. 심란한 상태에서 차에 올랐는데 남편은 저보다 당연히 더 기분이 최악인 상태였고 말을 걸 리가 무서울 정도로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떠올랐고 만두가게 카피로 시작된 이 모든 사태가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린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서울집에 가서 남편은 한참 동안 알아 누워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우리의 시름은 더 깊어져만 갔지요. 이후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희는 뒤늦게 아가씨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그 사람과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허나 아가씨한테는 그게 상처가 컸나 보더군요.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서 몇 날 며칠을 보채고 울었다고 했으니까요. 만약 그 남자가 도망을 가자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결말이 났을 겁니다. 만두가게도 일방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아가씨도 그 남자를 정리했다고 하니 이제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건만 세상에는 역시 비밀이 없었나 봅니다. 모든 것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거 하나만 대가로 심해부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바로 아가씨가 대출을 받은 거 곧바로 서방님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서방님은 집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통보받았고 이후 만두가게를 열었다는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났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가씨는 서방님 몰래 찾아와 저희에게 그 만두가게를 인수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아가씨가 행여나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우리는 결국 인수를 하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아가씨는 저희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비밀로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후 아가씨는 예전에 가정주부로 돌아가 서방님 내조하면서 얌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바생을 더 고용했고 다시는 아가씨를 만두가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만두를 사러 올 때에도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 비밀은 저희만 알고 있는데 그냥 좀 된 일이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답답하기도 해서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등잔 밑은 어둡구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합리적인 의심은 해보시길 바랍니다.